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구청에? 했더니 저거는 사유재산이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로 뭐 알박기에서 없어. 그치, 소용이 없지. 땅이야.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가 경매로 나와서 해당 내용을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토지의 면적은 약 44평이며 감정가 5억 7,900만원에 나왔다가 지금 6차까지 지속적으로 유찰되어 현재는 최저가 1억 8,900만원에 경매 집행 중인 물건입니다. 서울에 그것도 44평이나 되는 토지가 고작 1억 8,900만원이라니 평당가로 따져보면 50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경매가 집행 중인 물건입니다. 해당 토지는 주변 아파트 단지와 공장 용지 부분에 접해 있으며 보도블럭이 전부 깔려 있어 현황상 인도로 쓰고 있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현재 펜스가 설치되어 일반인의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가치 및 펜스를 설치한 사유 등을 바로 현장에 나가서 이웃 주민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좀 들어봐서 물건에 대한 총평을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지로 바로 방문해 보시죠. 자,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해가 이렇게 비치고 있어서 제가 눈이 좀 부셔고 좀 찡그릴 수 있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해당 물건의 토지 면적은 약 44평대로 약 감정가 5억 8천부터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주변 대지의 평균 시세는 약 1,000만원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해당 토지를 일반 건축이 가능한 토지와 가격을 접목해서 감정가가 좀 고평가돼서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물건 종별을 보면 해당 토지는 농지예요. 통상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낙찰되고 약 일주일 안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법원에다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전체 몰수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외사항도 있긴 합니다. 지금처럼 물건 종별은 농지이나 이렇게 현황상에 보면 보도블럭이 깔려있죠. 이러면 농지법에 의한 농지는 아닌 겁니다. 즉 별도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죠. 단 농지가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를 다시 한 후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매 낙찰자는 해당 토지의 현재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할 자격은 없죠. 낙찰자는 이럴 경우 해당 농지를 원상복구하겠다는 계획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농지 담당 공무원이 해당 계획이 타당하고 합법적으로 복구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비로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해 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경매 물건은 이렇게 보도블럭이 깔려 있죠. 이렇게 보도블럭이 깔려 있기 때문에 현황상 농지가 아니기에 별도의 농지증은 발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론으로 넘어와서 해당 토지는 도로와 인접되어 있지만 토지 모양이 폭이 좀 좁고 길게 형성되어 있어 일반 건축행위를 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서울의 짜투리 땅을 매입해서 협소주택을 지어 올리는 사례를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조립식 목조 건물을 하나씩 지어서 장난감 조립하듯이 한 층 이렇게 쌓아 올려도 되지만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면서까지 그런 협소주택을 짓는 거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펜슬이 다 둘러져 있어서 사람들이 위험하게 차가 돌아다니는 이런 도로에서 통행을 이어가야 합니다. 자, 물건을 보시면 이렇게 팻말도 있어요. 이 사유지라고 표기되고 쓰레기 투척 금지 뭐 이렇게 돼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펜슬이 둘러서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의 소유자분은 왜 비싼 비용을 내면서 이렇게 펜슬을 쭉 둘렀을까요? 해당 도로를 다 까집어서 경작행위를 하려고 혹은 협소주택, 건축행위를 하려고 전부 아닌 걸로 보여지죠. 제 생각에는 해당 인도를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불편성을 좀 제공해서 매입가 대비 높은 매도액으로 투자 수익을 만들려고 이런 펜스를 두른 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지 주변에는 공장과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정문과 후문이 보도블록과 큰 연관성은 없어 보이지만 공장은 자동차들이 지속적으로 해당 인도를 통해 진출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해당 사도를 매입 후 통행을 방해를 주고 공장 필지 주인들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하려는 행위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여기 앞에 인도가 요거 펜슬 두른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요게 경매 나왔는데 매입하고 뭐 도와드릴 게 있나 요거 여쭤보려고 잠깐 왔거든요. 저거 뚫어주시면 좋죠. 우리가 차 비켜나가기 엄청 힘들죠. 저것 때문에 그렇죠. 사도긴 원래 인도에 촛버스 정장도 있었고 정류장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구청에 했더니 저거는 사유재산이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현수를 막으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 통로도 막는다 그래서 쓸데도 없는 곳을 저렇게 막아놓는다는 건 그냥 자기네 땅이라고 이제 영역 네. 표시를 하신 건데 이거는 네. 정말로 뭐 알박기에서 그치. 하는 이상은 없어. 그치, 소용이 없지. 땅이야. 맞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은 절대로 이런 투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서 돈을 버는 행위는 결국에는 본인에게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둘러봤고요. 마무리는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장 당시 공장을 운영 중이신 사장님도 해당 도로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 소정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여간 불편한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해당 물건은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인도의 일부분이었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현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당시 시점 2018년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제가 지도를 좀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자리에 버스 정류장도 있었으며 펜스도 없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공간이었죠. 현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하면서 사유지란 이유로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에 있어 방해를 주고 있게 되죠. 더욱 황당한 부분은 등기부 등본을 확인 결과 현 채무자와 경매 신청한 채권자의 회사 주소지가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해당 인도를 매입하고 펜스를 둘러 통행을 방해하며 높은 가격에 매도하려 했지만 생각처럼 매수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 채무자가 추가 법인 사업자로 채권자를 만들어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법원 경매를 통해 매도하려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통행을 하고 있던 인도였다면 이걸 펜스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불법으로서 형법 185조에 의거하여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쉽게 말해 인도 및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죄를 말하게 되죠.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매 물건은 통행을 대체할 만한 반대편에 다른 길이 있어서 교통의 방해죄가 성립되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통행에 있어 유일한 도로 및 인도였다면 교통방해죄를 성립할 수 있겠지만 대체제인 반대편 인도가 있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임장 현장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알박기를 통해 대박 수익을 올리겠다. 이런 잘못된 투자 방식은 절대 지향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서울에 그것도 44평 토지가 감정가 대비 33%까지 유찰된 사연을 전체적으로 전달드렸습니다. 이런 편법적인 투자는 하지 마시고 부동산 자체 내에 내재되어 있는 숨은 가치를 발굴하여 매수자 및 매도자 전부 만족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더 이상 생각은 그만하고 당장 행동해야 무언가를 실행하며 성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조금씩 그리고 안전하게 실행하며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